이 말을 괜히 했나? 이런 순간 있으신가요? 분명 좋은 마음으로 한 이야기였는데 상대 표정이 살짝 굳으면서 공기가 싸하게 변했던 순간 어느 날 박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평소같이 커피를 마시던 친구에게 가볍게 한마디 했을 뿐인데요. 나 요즘 좀 잘 풀려. 운도 따라주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런데 말이 끝나자마자 친구의 얼굴에서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공기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말인데 어떤 말은 관계를 따뜻하게 하고 어떤 말은 멀어지게 만들까요? 나이가 들면 사람은 말보다 마음을 더 예민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지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비밀 8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말조심해라가 아닙니다. 노년의 인간관계, 마음의 평온, 그리고 안전한 노후와 직접 연결된 문제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말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어떤 말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지, 그리고 조용히 지켜야 할 비밀이 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를 자랑하지 마세요. 돈 얘기는 하는 순간 듣는 사람 마음속에 비교 질투 거리감이 동시에 생깁니다. 박 어르신은 오랜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기분이 조금 여유로워져 마음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셨지요. 나 통장 정리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남아있더라고요. 노후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어요. 그러자 친구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역시 여유 있으신 분들은 다르네요. 우리는 그런 얘기 꺼낼 처지도 아니죠. 농담처럼 들렸지만 말끝에는 은근한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친구는 갑자기 핸드폰을 확인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잠시만요. 문자 좀 확인해야겠네. 대화는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분위기는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두 친구는 걸어가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자꾸 저런 얘기를 하시네. 듣다 보면 기분이 묘해져 자랑처럼 들려. 통장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듣는 사람 마음속에서 비교와 질투, 거리감을 동시에 불러오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경제 사정이 예민하게 다가와 말없이도 스스로를 낮추거나 위축되기 쉽습니다. 이런 심리를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지요.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조용히 식게 만듭니다. 박 어르신 마음 한쪽에는 친구들의 말투와 행동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이게 뒷담화를 들을 말이었나 하는 생각에 괜히 억울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온도 변화는 이렇게 작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이보다 더 은근하지만 관계를 더욱 빠르게 어색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이 아니라 압박으로 들립니다. 관계가 어색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 어르신은 아파트 벤치에서 이웃과 따뜻한 햇살 아래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자 자연스럽게 자녀 이야기가 입에 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은 요즘 회사에서 인정받는가 봐요. 이번에 또 승진했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끝나자 이웃의 동작이 잠시 멈췄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시선은 금방 옆으로 흐트러졌고 다리를 살짝 돌리며 몸을 멀리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렇구나. 요즘 승진하기도 어렵다던데 참 자식 자랑은 적당히 해야죠. 농담처럼 들렸지만 말끝에는 미묘한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지는 듯 했지만 상대의 말투는 이전보다 짧아졌고 이야기 흐름은 금방 다른 방향으로 옮겨갔습니다. 자식 이야기를 더 하지 말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의 자존심이자 인생의 큰 자부심이기에 자식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가장 큰 비교심을 불러오는 주제입니다. 상대는 말없이 자신의 자녀를 떠올리게 되고
그 순간 생기는 압박감이 관계를 조용히 어색하게 만듭니다. 그날 저녁 이 어르신은 이웃이 보여준 짧은 웃음과 시선 회피가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기쁜 얘기를 전했는데 구박을 받은 느낌에 오랜 시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이렇게 작은 순간에서도 미묘하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이보다 더 조용하지만 사람 사이를 깊게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3. 집값 재산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말하지 마세요. 남들에게는 성공이 아니라 조용히 개선의 대상이 됩니다. 며칠 전 한 모임에서 한 어르신이 새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세가 어떻고 자신의 집이 예전보다 꽤 올랐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우리 집이 작년에 비해 제법 올랐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아서 놀랐어요. 말은 담담히 하셨지만 듣고 있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눈빛만 살짝 스쳐갔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짧은 반응만 오갔고 대화는 금방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몇 분들이 조용히 뒷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집값 자랑하더라. 요즘 좀 여유가 있으신가 봐. 그렇게 오를 정도면 재산이 꽤 되는 건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질투, 거리감 그리고 미묘한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값과 재산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조용히 비교하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교 기반 위축감이라고 부르는데 상대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거리를 두는 일이 쉽게 벌어집니다. 특히 재산은 나이 들수록 민감해져 말하지 않아도 감정의 온도가 변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던 몇몇의 반응이 이 어르신 마음속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던 자리였지만 혹시 나중에 여기저기서 뒷말이 들리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작은 한마디가 사람들 사이에 말없이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이보다 더 일상적인 순간에서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인맥의 수준을 자랑하지 마세요. 관계는 넓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깊을수록 안전합니다. 한 모임 자리에서 한 어르신이 자연스럽게 인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난주에 로타리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말이 시작되자마자 듣고 있던 사람들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듯 했지만 손은 갑자기 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예전에 대학 교수랑도 같이 식사한 적 있었는데 이야기가 길어지자 옆에 있던 분이 조용히 허리를 뒤로 젖히며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시선도 멀리 창밖으로 살짝 흐트러졌습니다. 다른 한 분은 갑자기 맞은편 의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자리 좀 바꿔 앉을까요? 다리가 좀 불편해서요. 자연스러운 말투였지만 대화에서 살짝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어르신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걸 느끼지 못하고 좋은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더 조용하고 짧아졌습니다. 인맥 이야기는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비교하게 되고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드는 주제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는 저런 인맥이 없는데 하는 미묘한 위축감이 쉽게 일어납니다. 이때 생기는 감정적 간격이 대화의 온도를 조용히 식히게 됩니다. 관계도 멀어지게 합니다. 관계는 말이 아니라 말 사이에서 흐르는 감정으로 정리됩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이보다 더 조용하게 마음의 거리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은 도움과 혜택을 자랑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누군가는 기대와 질투를 동시에 느낍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지인들과 차를 마시며 가볍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아는 분이 부탁한다면서 보험료를 한번 도와주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혜택이라 고마웠죠.
말이 끝나자 지인들은 잠시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밝았지만 대화의 흐름은 곧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요즘 날씨가 누군가는 급하게 화제를 바꾸며 그 주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듯 보였지만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두세 명이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또 도움받았대. 저분은 참 운도 좋네. 우리가 들으면 좀 그렇지 않나? 앞에서는 무심한 듯 넘어가지만 뒤에서는 뒷말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도움이나 혜택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불러옵니다. 나도 그런 도움을 받고 싶다는 기대와 왜 저분만 그런 행운을 누릴까 하는 질투. 이 두 감정이 섞이면 관계가 조용히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이 지나고 나서도 어르신 마음에는 지인들이 너무 빨리 화제를 바꾼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 말을 무시하나 하는 생각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도 속으로는 여러 감정이 얽히기 마련입니다. 다음 비밀은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용히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부부 사이가 너무 좋다는 말을 자랑하지 마세요. 부러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시기와 거리감을 부르는 말입니다. 한 어르신은 오랜만에 동년배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얼마 전 배우자와 다녀온 여행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아내랑 단풍 구경을 다녀왔어요. 요즘도 둘이 이렇게 다니니까 참 좋더라고요. 말이 끝나자 지인 한 분이 과하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나 너무 좋으시겠다. 우리는 그런 거 꿈도 못 꾸죠.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톤은 지나치게 높고 가벼웠습니다. 웃음도 어딘가 비어 보였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갑자기 물컵을 들고 자리를 살짝 옆으로 옮기며 말했습니다. 그런 기운은 참 부럽죠. 저희 집은 서로 바빠서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몸은 조금씩 뒤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반응은 짧아지고 분위기는 이전보다 조용해졌습니다. 칭찬처럼 보이는 말들 뒤에 작은 서운함과 비교 심리가 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다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내 상황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대적 비교작동이라고 부르며 특히 관계 문제가 예민한 시니어에게는 감정의 미세한 위축이나 거리감을 만들기 쉽습니다. 그날 어르신 마음에는 지인들의 말투와 과하게 높아진 목소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이야기였지만 큰 실수를 한 기분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칭찬 속에서도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음 비밀은 더 사소한 일에도 관계의 결이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7. 내 건강이 남들보다 좋다는 자랑을 하지 마세요. 들수록 건강 자랑은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건드립니다. 지인 몇 분이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둘러앉아 요즘 몸 상태와 병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어르신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도 1시간씩 거뜬히 걸어요. 혈압도 아주 잘 나오고 의사 선생님이 걱정할 게 없대요. 말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갑자기 신발끈을 고쳐 매며 시선을 아래로만 두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물병을 꺼내 뚜껑을 괜히 몇 번이나 돌렸다가 닫았다가 하며 대화에서 슬며시 빠져나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요즘 무릎이 자꾸 아파서요. 짧은 말만 남았고 대화의 흐름은 금방 다른 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마치 그 주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듯 벤치 주위의 공기가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건강 이야기는 본인에게는 자부심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즉시 자신의 몸 상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노후의 건강은 돈보다 더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에도 감정의 미묘한 위축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생기는 거리감이 대화의 온도를 서서히 낮추지요. 어르신은 갑자기 조용해진 그 순간이 자꾸 남았습니다. 왠지 소외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람 마음은 건강 같은 민감한 주제에서 더욱 쉽게 흔들립니다. 다음 비밀은 말 한마디로 관계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8. 최근에 얻은 행운을 자랑하지 마세요. 행운은 나누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비교의 시작이 됩니다. 한 어르신이 동네 지인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가볍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요. 경품 행사에 참여했는데 뜻밖의 당첨이 됐어요. 상품권이 꽤 큰 금액이라 너무 놀랐죠.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세요. 앞으로 커피값은 다 내시면 되겠네요. 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순간 평소 나를 만만하게 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 역시 금방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하는 분위기였지만 어딘가 감정의 끈이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조용히 지나갔지만 모임이 끝난 뒤 몇몇 지인들이 걸어가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첨됐대. 항상 잘 되기만 하겠어. 말은 부러움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질투와 거리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상대에게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여도 어르신은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내가 안 되기를 바라나. 행운은 좋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스스로를 비교하게 만드는 촉발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차이에도 감정의 결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 마음에는 그날 들었던 건조한 축하의 말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음에도 어딘가 감정이 매끄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이야기에서도 불필요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말보다 더 빠르게 감정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쁜 일을 아예 말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랑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노년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래의 5가지 방법만 기억해도 말 때문에 생기는 거리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나를 높이는 말보다 함께 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먼저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잘했습니다 보다 가족과 주변에서 힘이 되어 주어 일이 잘 풀렸습니다 라는 표현이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 중심의 자랑 대신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우리 손주가 상장 받았어요 라고 바로 말하는 대신 요즘 학교 분위기가 좋아져서인지 손주가 즐겁게 지내고 있더군요 라고 이야기하면 듣는 이가 비교 심리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기쁜 소식을 나눈 뒤에는 상대의 근황을 함께 묻는 말을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대화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고 거리가 좁혀집니다. 넷째, 숫자나 금액처럼 구체적인 표현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남았다거나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는 식의 구체적 표현은 상대의 마음속에 즉시 비교 심리를 일으킵니다. 요즘은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처럼 감정 위주로 표현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섯째, 큰 자랑보다 일상의 작은 기쁨을 먼저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반찬이 맛있게 되었다는 이야기, 걷는 걸음이 예전보다 조금 가벼워졌다는 이야기, 사진이 잘 나왔다는 소소한 소식들이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부담을 줄여줍니다. 결국 자랑은 금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자랑의 목적을 나를 높이려는 마음에서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바꾸기만 해도 말이 부드러워지고 사람 사이의 거리는 훨씬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마음은 비교에 더 민감해지고 작은 말에도 금세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랑이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관계는 그만큼 섬세한 균형 위에 서 있다는 사실, 말 한마디가 공기를 바꾸고 침묵조차 마음의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덜 하는 것이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관계도 건강도 시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노년의 평온함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래 살다 보면 실수도 있고 잊어버리는 일도 생기지만 그것이 나의 가치를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폄하하는 말은 생각보다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나에게는 관대함을 허락해도 괜찮습니다. 둘째, 과하게 설명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살아온 길과 선택의 이유를 모든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삶을 이해해 줄 사람은 불필요한 설명 없이도 이해해 줍니다. 셋째, 감정 노동을 줄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억지로 맞추고 억지로 웃고 억지로 들어주는 일은 노년에는 더 큰 피로가 됩니다. 필요한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결국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길입니다. 넷째, 내 취향과 리듬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먹고 싶은 것, 쉬고 싶은 방식, 하루를 보내는 속도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맞추는 것이 옳습니다. 나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것이 노년의 행복을 크게 좌우합니다. 다섯째, 나에게 필요한 거리를 허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과도 조금 떨어져 있어야 편안해지는 순간이 있고 그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리는 단절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공간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일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다독이고 내가 원하는 것에 조금 더 귀 기울이는 작은 선택입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 노년의 품격과 평온을 지켜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는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로 꺼낼 수 있는 말들이지만 노년의 관계에서는 작은 말도 마음의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랑을 줄인다고 삶이 초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조용해질수록 관계는 더 편안해지고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은 크게 떠올리기보다 필요한 사람에게만 조용히 전하고 내 마음을 높이는 말보다 상대의 마음을 지키는 말을 먼저 떠올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노후에도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 여러분 주변에도 돈이 엄청나게 많고 항상 몸을 명품에 맡기고 다니는데도 유난히 허접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에 비해 정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지갑을 열지 않고 겸손함이 부족합니다. 이와 반대로 노후에도 외모 가꾸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언제나 귀티가 흐르는 사람도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 한 50대 정도에 접어들게 되면 나이든 내 모습이 볼품없어 어느 순간 외모를 가꾸는 것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늙어서 외모를 관리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나이 먹고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와 수명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연구 결과는 없지만 외모에 대한 인식과 건강 증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왜 인생에서 외모가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모를 꾸미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외모를 관리하는 데 있어 돈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냥 내가 외모를 가꾸는 것이 너무 귀찮아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을 조금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외모이기 때문입니다.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외모를 가꾸면서 마음마저 더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외모가 왜 중요한 것인지, 왜 가꾸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기로 하고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한껏 차려입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약속 장소에서 만난 친구는 슬리퍼를 신고 집에서나 입을 법한 다 늘어난 운동복을 입고 나왔다고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나를 무시하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외모 차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와 타인을 존중하는 첫 번째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단지 내 자신을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행위이며 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피부, 단정한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은 모두 내가 스스로 관리하고 해야 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외모를 꾸민다는 것은 화려하게라는 말이 아닙니다. 화려하다는 것은 남들의 시선과 관심도만 올라갈 뿐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럼 외모를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을까?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포인트 액세서리 하나 정도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이 있다면 딱 좋습니다. TV나 행사에 나오는 재벌가 사람들 오너들을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깔끔하게 입는다는 것은 본인의 스타일과 옷을 상황에 맞게 고르고 최대한 정돈된 상태로 입는 것을 말합니다. 치렁치렁한 액세서리는 필요 없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청바지와 검은색 티,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유니클로 회색 티만 옷장에 진열해 두고 입었습니다. 이들은 남들과 비교하기조차도 어려울 만큼의 부를 이루었지만 심플하고 하나의 스타일만 고집하였습니다. 이처럼 나를 가장 드러낼 수 있는 스타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모는 나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피부의 상태, 몸매의 형태, 눈의 충혈, 유무, 다크서클 등을 보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모든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더욱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나이를 먹을수록 외모를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을까? 첫 번째, 나만의 스타일을 갖추어라. 남들이 보기에 촌티가 나더라도 나만의 스타일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스티브 잡스와 마크 저커버그는 무채색의 티만 입었고 그것을 자신의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잡스와 저커버그는 세련된 스타일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세련된 의상도 제 아무리 값비싼 명품이라도 나에게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내 자신이니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서 내 스타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스타일이 좋으면 10년은 어려 보이고 다른 이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매우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을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생각하느라 나만의 스타일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스스로를 믿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꾸준한 운동. 나이가 들면 근육을 흔히 근력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가 쓴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라는 책에는 노년의 1kg 근력의 가치는 무려 1,3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노년의 근육이 급속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근육이 중요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근육 감소는 지방간, 심장, 비대, 췌장 기능 저하, 당뇨와도 연관이 있으며
근육이 빠질수록 의료비가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한 운동으로 자기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헬스장을 다녀도 좋고 동네 주민센터를 다녀도 좋을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PT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운동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너무나 잘 나와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운동의 올바른 자세 정도는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로 인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노년의 삶을 좌우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그저 신체만을 단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 행복감, 정서적 안정감을 채워줍니다. 세 번째, 나는 고유한 존재다라는 마음가짐, 빛, 미소와 밝은 표정. 사람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고유하고 다른 존재입니다. 그것은 쌍둥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쌍둥이가 모두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일대학교 역학 및 심리학 부교수인 베카 레비 박사는 1990년대 중반 이에 관한 전형적 관념이 노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나이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 부정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에 비해 평균 7.5년을 더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은 삶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고 이를 통해 나이를 먹어가며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끌어당기는 에너지의 집합체입니다. 그렇기에 긍정적인 끌어당김을 통해 운동, 공부, 젊은 생각, 젊음에 대한 정보 등등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찾고 몰입하면 자연스럽게 몰입하는 동안 행복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미소와 밝은 표정이 따라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남들보다 더 나은 외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선크림을 잊지 마라. 선크림 즉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말고 항상 챙겨 발라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대부분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않고 잘 챙기지만 남성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지 않습니다. 그냥 스킨 툭툭 손바닥에 덜어서 바르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사람의 피부는 7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외선은 콜라겐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로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피부가 자글자글해지고 축 처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UV, UVB 둘 다 차단해 줄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해서 꼼꼼하게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목은 피부가 얇아서 자외선에 노출되면 더 빠르게 손상이 되어 목의 가로로 주름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지수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늘 즐겁게 살아라. 건강에 있어 언제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레퍼토리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고생 끝에 병이 오는 법입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보다 수명이 더 길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와 조사 결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행복감은 노화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잘 자고 충분히 휴식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술을 멀리하고 담배를 태우지 않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신체 나이의 노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거기다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스스로 신체 나이를 몇 세로 정하고 삶에 임하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 즉 가족, 직장 동료 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생체 나이를 10세 이상 어리게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피부 관리에 신경 쓰라.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키와 체형 정도를 제외하면 아마도 피부일 것입니다. 피부는 외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외모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 피부만 잘 관리해도
외모가 확 살아나고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피부를 위해서는 물을 하루에 2일 이상은 마셔주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 좋고 충분히 잦아야 피부가 재생이 되고 활성산소가 제거되어 푸석푸석해지지 않습니다. 주 2회 정도는 모공을 열고 스크럽을 통해 피부 표면의 각질을 정리해서 모공이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으며 로드샵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마스크팩을 주일에서 2회 해주는 것도 피부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7번째, 청결한 몸 관리. 혼자 사는 사람들은 호라비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나이가 들면 노인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청결한 몸 관리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칙적으로 몸을 씻고 폼 클렌저, 바디워시, 샴푸와 같은 워시로 몸을 꼼꼼하게 닦아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냄새가 자주 날 수 있는 사타구니와 같은 부위는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또 구취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외모를 잘 관리했다고 한들 입에서 구취가 심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를 제때 꼼꼼하게 하고 혀에 끼어 있는 설태와 치아 사이에 있는 찌꺼기들을 치실 또는 치간 칫솔을 이용해 반드시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을 빼먹지 않고 꾸준히 관리를 했음에도 구취가 계속해서 생긴다면 입이 아닌 다른 내장의 문제 또는 편도결석에 의한 것이니 이를 확인하여 원인을 제거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겨 쓰는 향수 하나 정도는 구비하여 사람들에게 나의 향기를 각인시키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8번째, 올바른 식사. 밥을 느긋하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고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허겁지겁 빨리 먹는다면 사람은 개와 다를 바가 없고 음식은 사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공된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줄이고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줄이고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음미하며 먹을 때는 음식에 대자연의 기운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빨리 먹기보다는 느긋하게 먹는 것이 삶의 백미를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8가지 외에도 도움이 되는 것들로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문제와 싸우는 것, 언어의 격식이 사람의 격식이니 입 밖으로 하는 말은 언제나 조심할 것, 오른손과 왼손, 그 사이에 또 다른 손 겸손을 둘 것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모 관리 귀티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8가지를 잘 지켜나가면 여러분의 삶은 이보다 더할 나위 없이 귀티가 흐르는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멋있고 귀티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미래를 만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닌 자신만의 의미 부여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냅니다. 작은 일상 속 노후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가져오는 성취감과 행복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